이제 진짜 iOS, 아이패드 OS, 맥 OS 역할이나 임무만 다른 거지 하나의 OS가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조윤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오늘은 WWDC 2021 발표를 아주 간략화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챕터로 iOS 15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상통화 기능의 페이스타임에 대한 기능을 강화했는데 공간 음향 기능을 도입해 상대가 바로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특징이며 머신러닝 기반으로 주변 소음을 줄이고 목소리만 또박또박하게 들리는 음성 분리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룹 통화 기능도 강화를 했는데 페이스타임에서도 인물 사진 모드가 가능해 시선이 자연스럽게 인물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으며 페이스타임 링크라는 기능으로 애플 기기가 아닌 안드로이드 혹은 윈도우에서도 브라우저나 앱을 통해 통화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다음은 쉐어플레이 기능입니다. 통화 중에 보여주고 싶은 컨텐츠를 공유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면 애플 뮤직에서 듣는 노래를 쉐어플레이 하면은 함께 통화하는 모두에게 고음질의 음악을 모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애플 뮤직뿐만 아니라 틱톡, 디즈니 플러스 등 다른 콘텐츠 API도 추가하여 공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음악이나 영화를 보면서도 메시지로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 친구를 만날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진짜로. 다음은 문자앱 iMessage의 업데이트입니다. 사진을 앨범 단위로 묶어 전송하는 기능이나 위의 페이스타임의 특징처럼 특정 뉴스 혹은 애플 뮤직의 음악을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알림은 한결 깔끔해지고 구분이 쉽게 변경되었으며 아이콘 크기가 커지고 사용자가 필요한 알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기기가 판단하여 정리해 제시해주는 알림 요약 기능이 추가되며 방해 금지, 업무 중, 개인 시간 등등 알림을 받는 상황에 대한 모드가 생겨서 더욱 효율적으로 알림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iOS 15에서는 실시간 텍스트라는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서 글자를 인식해 텍스트로 바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며 글자를 인식하여 바로 전화 거는 것도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 사물, 예를 들면 꽃, 동물 종류에 대한 정보도 바로바로 인식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7개의 언어로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아쉽게도 한국어는 없습니다. 사진 앨범에서는 추억이라는 기능이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뮤직에서 음악을 선정하면 박자, 상황, 분위기까지 맞춰서 나만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인스타에 올리면 좋겠네요, 저거는. 그리고 지갑 기능도 강화됩니다. 지갑 기능은 애플에서 아마 더 멀리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애플카겠죠. 집, 자동차, 호텔과 연동하여 키 역할까지 소화해냅니다. 한 예로 호텔을 예약하면 따로 키를 받지 않고 지갑 기능에 바로 그냥 키가 전송되어서 그것을 바로 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날씨 앱이 화려한 애니메이션 효과, 비주얼적으로 발전을 했고 애플 지도도 개선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사용할 용도가 없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진 않았는데 꽤 의미 있는 업데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기능도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에어팟과 연동하는 기능이 이어졌는데 외부 소리를 더 정확하게 들리게 해주는 기능, 그리고 시리의 알림 읽어주기 기능, 그리고 잃어버린 에어팟 찾기 기능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아이패드 OS로 넘어와서 일단 화면 전체적으로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젯 기능을 더 강화해서 더 예뻐졌습니다. 그 외에 앱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어서 원하는 앱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거나 필요 없는 페이지를 숨기는 등의 커스텀 기능이 강화되어서 나만의 업무 페이지를 만들어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멀티태스킹에 대한 기능이 강화되어서 업무 효율을 높였습니다. 선반이라는 개념을 추가했는데 앱을 선반에 놓고 다른 앱을 꺼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꽤 유용해 보였습니다. 다음은 노트 기능입니다. 삼성 퀵 노트 같은 개념인데 어느 상황에서든지 애플 펜슬로 화면 끝을 드래그하면 노트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 앱이 아이패드에도 더해집니다. 자동 번역, 텍스트 번역, 실시간 번역, 사진 속 글자 번역,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꽤 유용한 기능 같아요. 그리고 코딩 교육용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 앱에 대한 내용도 강조했는데 사용자가 아이패드용 앱을 손쉽게 만들도록 여러가지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게 돋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일, 시리, 아이클라우드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강조했고 건강 기능에 대해서도 추가로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워치 OS입니다. 사실 딱히 기억에 남는 큰 내용이 없긴 한데 건강 동반자로서 운동 여부, 심전도 체크, 심호흡, 명상, 성찰 이런 기능들을 강조하고 추가해서 이제는 애플워치가 심적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어가고 맥 OS입니다. 새로운 맥 OS의 이름은 몬테레이이며 iOS에서 업데이트되었던 페이스타임, 쉐어플레이 등 알림 맞춤 기능들을 맥 OS에 맞게 적용하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가 가장 주목한 내용은 바로 유니버셜 컨트롤이라는 기능으로 아이폰, 아이패드, 맥을 마치 한 기기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번에는 맥 화면을 아이패드를 통해 볼 수 있게 하는 미러 모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한참 뛰어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맥
맥북, 아이패드 세대가 나란히 있는데 아이패드에 있는 사진을 드래그만으로 맥에 있는 파이널 컷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건 너무 좋은데 이런 거 보면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마치 한 대의 기기인 것 마냥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더 설명을 하면은 각기 다른 운영체제를 키보드 하나, 마우스 또는 트랙패드 하나로 모두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으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유니버셜 컨트롤. 그리고 에어플레이도 이제 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어플레이는 아이폰 화면을 TV로 쏴주던 그런 기능인데 이제 아이폰 화면을 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 외에 아이폰에서 사용하던 숏컷, 단축어 기능도 추가됐고 사파리 기능도 강화되고 사파리 확장 프로그램은 이제 아이패드, 아이폰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종합해보면 이제 진짜 iOS, 아이패드 OS, 맥 OS 역할이나 임무만 다른 거지 하나의 OS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무가 다른 요원들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는 iOS에 들어간 게 아이패드 OS에 들어가고 아이패드 OS에 들어간 게 맥 OS에 들어가고 맥 OS에 들어간 게 iOS에 들어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는 공유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사용자 간의 공유 그리고 OS 간의 공유 모든 내용의 핵심이 거의 공유와 부산의 공유 말고 그 공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WWDC 2021 간단 정리였고요. 간단하게 정리했는데도 내용이 꽤 기네요. 모두가 기대하던 하드웨어에 대한 발표는 없었고요. M1X 칩, M2 칩이 들어간 제품은 다음으로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